요즘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영세기업도 그렇고요. 중소기업까지 매출이 0원 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 행률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1월에서 3월까지만 보겠습니다. 대법원 법원 통계 월보에 나온 내용에 보면요. 1월에서 3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 그 중에서도 법인이요. 법인은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이 252건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예. 회생 신청을 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회생 신청인데, 회생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거나 아예 회생 신청 자체도 포기하고 바로 파산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럴만 하더라도요, 이 기업 파산 건수는 143건이었어요. 2월에는요 점점 더 줄어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1월이 아니고 2016년이네요. 2016년에는요 143건이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2017년에는 163건이 있고요. 2018년에는 180건, 2019년에는 20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52건입니다. 그야말로 5년간 꾸준히 늘어오다가 이번에는 엄청 늘은 거죠. 올해는 다른 년에 비해서 무려 말입니다. 52건이 늘었으니까 26%나 급증했습니다. 26%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2016년은 143건밖에 안 됐잖아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63건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 들어오니까 180건, 2019년 200건으로 월등하게 쭉쭉쭉쭉 2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어려웠어요. 기업들은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 파산 행렬에 점점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방을 더 꽉 하고 때린 거죠. 지금까지 계속 버티다가 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19라는 게 전국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사업을 접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월별로 보면 정확히 나타나거든요. 1월에 파산 신청 건수는 71건입니다. 2월에는 80건, 3월에는요 무려 101건입니다.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100건을. 4월은 이거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3월에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53% 급증했어요. 53%. 작년 3월에는 6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1건, 53% 급증했습니다. 와, 이게 아무래도요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19가 위기가 이렇게 덮치고 나면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은 사실 후행적이거든요. 한참 후에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가 시작점은 1월 20일이었어요. 2월, 3월 거치면서 이제 4월까지 오면서 수출까지 완전히 그냥 팍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잖아요. 수출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무려 말입니다. 26.9%, 27%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까지도 파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연간 파산 법인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806건이었거든요. 2019년은 903건. 올해는 이 추세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요. 예, 무조건 연간 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건을 말입니다. 개인요? 개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1월에 3252건이었습니다. 2월에는 3715건이었고요. 3월에는요. 4000대로 훌덩하게 넘었습니다. 4275건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올해 5만 건이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뭐 줄폐업, 줄도산에 이어서 요즘은 집단 폐업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이 좋지 않거든요. 뭐 주말에 소비가 활활 탔다고 해서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부가 좋아졌다. 뭐 백화점이라든가 혹은 대형 마트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일부 공간이 좀 널찍널찍한데 또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나 자영업자들 전반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코로나19 와중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요. 그러니까 파산이 이만큼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4월도 더 커지고요. 5월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기업이 파산으로 가기 전에 개인이 파산으로 가기 전에 회생 절차라는 걸 밟습니다. 이 회생 절차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채무를 진 채무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채무를 좀 깎아주면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간에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예 회생 절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회생 합의 사건 신청 건수가 보면요. 1월에서 3월까지가 2018년에는 22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1건입니다. 201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그냥 파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지난해에는요. 23,637건이었는데 올해는 22,408건입니다. 뚝 떨어진 거예요. 뚝.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하다. 내가 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이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제 1분기에 있었던 일이 4월, 5월, 6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4월, 5월, 6월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소비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는요.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산은 후행적이잖아요. 이제 수출이 4월에 얼마나 많이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수출이 현재까지는 27%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27%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력 상품들 거기에 딸려있는
1차, 2차, 3차 업체들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요. 1차 업체나 2차 업체나 3차 업체 할 것 없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셧다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와 중국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럽은 아직도 셧다운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나라 부품 업체가 9천여 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팔아왔단 말입니다.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중심으로 하던 중소기업들은 지금 악소리 내고 있습니다. 악소리 내고 있어요. 그러면 파산 행렬은 점점 더 깊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어떤 그 충격은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실물 쪽에 점점 나빠지는 모양새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실물 경제의 충격은 4월 거쳐서 5월, 6월 뭐 급기야는 연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